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식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참 자식 농사만큼 큰 농사가 없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농사예요? 자식 농사라는 것이죠. 이 자식 농사는 결국 윤회와 윤회 속에 오늘날까지 오는 것이고, 진화는 인육의 부모, 인간의 부모가 육의 진화를 시키는 것이고, 또 인기는 천지를 통해 갖고 천지의 자식인 인기가 윤회 속의 모든 에너지원을 담고 있어 인육과 인기가 한계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식은 인육인 것이죠. 육. 천지대자연의 자식은 인기라는 것이에요. 불사불멸, 영혼불멸, 천기의 원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기의 원소 인기는 천지대자연이 자식이라는 것이, 천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천의 자식. 인기는 천의 자식이고 인육은 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낳은 게 인간이다. 여기서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것이, 두 가지로 분리되고 있죠. 인기는 천의 원소이기 때문에 천의 자식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인육은 이 지기의 세포로 인해 인간이 낳는 것이에요. 인간이 인육을 낳을 때 천기의 자식이 그 인육 속에 들어가고, 또 천지의 사랑하는 에너지, 대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에너지, 육신에 부과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있어요. 왜 자식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적 차원의 깊이는 누가 키워줘야 하는가? 마음적 차원의 에너지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것을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어린 시절에 교육을 해온다 하면서 이에 따른 교육은 한 뜸도 해놓질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나인 것처럼 마음하고 내가 잘못하면 마음이 그런 것이라고 해서 마음만 핑계대었지, 인기인 내 자신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뒤돌아보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기는 이미 분리되어진 기운이다. 불사불멸의 기운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 천지대자연도 불사불멸인 만큼의 천지대자연 하느님과 인의 기운이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죠. 영생물멸, 불사불멸하지 않습니까? 그래, 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가? 기독교에서는 하늘나라 어디에요? 거기에서 추방됐다고 그러잖아. 그곳이 어디죠? 거기 하늘나라, 이브와 아담이 살았다는 그곳,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다고 그러잖아. 아주 방편이, 진짜 방편이 깨우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기독교적인 방편보다 좋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깨달아갖고 추방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추방만 시키겠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에덴 동산 자체를 운영해 나가는 인의 기운,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하는 에너지를 인육에 부과시켰어요. 그 생각적인 차원은 내가 하는 것이고, 마음적인 차원은 대우주의 에너지, 대우주 대자연은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어버이의 그 사랑하는 에너지예요.
사랑을 할 때만이 진정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수 있는 것이고, 이 이로움만이 나의 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업사함의 에너지로 인간에게 부과시켜 준 게 바로 에너지 차원의 마음이라. 그래, 죽으면 에너지 차원의 마음은 인육에 있다가 대우주로 화해갖고 다시 어버이 품으로 올라가요. 모든 인간에게는 에너지 차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에너지는 바로 하나뿐인 대자연의 그 기운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만 주어졌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기 안에는 그 천의 기운, 천기의 원소이고, 그리고 이 천기의 원소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사랑의 에너지, 그것을 발산할 수 있게끔 그 인육에 그 부과시켜줬어요. 그러면 이 인육은 누가? 지기의 세포라. 그 육의 어머니, 육의 어버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육을 낳아요. 그 육을 낳으면 이 안에 천기의 원소 인기가 들어가고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어버이의 그 사랑의 에너지가 바로 이 육에 그 안착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이 교육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교육을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인육은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천기의 원소 인기가 쓰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인육을 쓰면서 자유로웠던 인기는 이 인육의 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가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부르짖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자유의지. 근데 자유의지를 부르짖는데 인간은 이 육에 갇혀 있고 육생을 살아가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우리는 착각해요. 그게 방종하고 그 이상 것에 넘어서 버리는 도가 지나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인육, 육을 낳은 부모, 특히 아버지는 활동의 주체예요. 어머니는 운용의 주체라. 어머니 운용의 주체가 가르쳐 줘야 될 것은 그 인기, 육에 갇힌 인기, 이 육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인기의 인성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쳤어요. 이 교육은 이미 하늘에서는 대자연 앞에 모든 걸 다 그려놓았죠. 하늘에는 천문, 그 문문자 문이 아니고 지문 문자, 문이 문자. 그러니까 하늘에는 천문이 그려져 있어요. 하늘의 작용, 천의 작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그리고 이 땅에 천지 대자연에는 지문이 그려져 있어요. 인간의 지문이 아니라 지기의 문, 그러니까 지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그려져 있어요. 인간에는 인문이 그려져 있죠. 내 앞에 온 인연은 어떻게 된 것인가.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 그려진 천문은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국의 차원인 것이고, 지기에 그려진 지문은 상대적이에요. 나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는 뭐가 그려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왜 그러면 이 지기에는 왜 지문이 그려져 있는 것인가? 인간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최고로 먼저 할 때 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건사 행위예요. 이 육건사 행위를 할 때만이 육이 건사되는 것이죠. 왜 육을 반드시 건사시켜야 되는 것인가? 육을 건사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업을 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이 인육에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에너지, 지혜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가 인육에 부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인기가 인육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음양합이 공이수를 이룬 것이고 무라일체 차원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내 앞에 온 너, 아쉬운 자는 찾아가는 자여, 이로운 자는 맞이하는 자라는 이 절대 진리의 명제를 두고 우리는 음양 화합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찾아가는 자는 아쉬운 자 양의 기운이요, 맞이하는 자는 이로운 자 음의 기운이라 누가 어떻게 할 때만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 지금 업그레이드 시대 이 막판 2023년 막판 2024년이 뭐냐,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예요. 이 전후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또 하나 되는 통일의 원년이라 저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거는 대자연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대자연이 만들어 가는 통에 인간이 그의 수긍만 하고 따라주면 되는데, 인간은 항상 내 욕심에 앞서요. 어떤 누가 있어도 잘난 체를 하고 싶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체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 뽀롱이 나니까. 자기보다 못난, 또 자기보다 그 아래 있고, 또 자기 수하에 있을 때는 잘난 체를 하는 것이에요. 이 잘난 체가 문제예요. 이 잘난 체가 뭐가 나와요? 창년, 간섭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기도 고모양 고꼴로 살아가면서 창년 간섭이나 해대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창년 간섭 해대는 이들의 말을 따라 들어가면 그도 나중에는 그 모양 그 꼴을 면치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진짜 진정한 조언을 듣고 또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던,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러한 지도자의 말을 따르면 모르는데, 그런 지도자가 해주는 말은 그냥 법문으로서 좋은 소리구나 하는 것만 알고, 그 나와 동동아, 쉽게 얘기할까요? 도토리 키자는 이들의 얘기를 듣고 귀가 돌아가 어떠한 분별도 세우지 못하는 얘기예요. 결국 네 말을 들으면 나는 뭐야, 네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꼴밖에 안 되는 네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절대 무국 청기는 절대적인 차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태극 상대적인 차원, 이거는 사화정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균형을 맞춰 나가야 돼요. 이 균형은 누가 맞춰요? 대자연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든 만물을 방편으로 줬는데, 이 육을 건사해 나가는 인간이 이 방편을 써 가면서 대자연과 인의 기운, 인간과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육생살이, 육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사의 기운이라는 것이죠. 정의 기운이 없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인기는 정의 기운인데 인육을 썼어. 그렇죠? 인육은 사의 기운이란 말이지. 인기는 정의 기운이야. 정과 사가 내 안에서 움직여. 그 말 그래도 제가 여태껏 노자 도덕경을 강해를 해오면서 인간은 물화일체 하나 되어 나갔다. 어떻게 물화일체를 일으킨가? 사와 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 인간의 육이 그 어떤 육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활동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로서 근육이 나오면 근육이 나온 만큼 아름다우신 것이고, 운용의 주체인 여성은 운용의 주체인 여성임에 따라갖고 그 곡선미가 아주 뛰어난 것이죠. 이게 음양합이 공유수를 이루어낸 결과예요.
이게 결론은 뭐예요? 이거는 태극이에요. 참으로 아름답죠. 그런데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갔고 무라일체 차원의 삶을 살아가면 대자연과 나는 하나가 되어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왜 못하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면서 이 육을 건사시킬 때만이 나의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있어갖고 이 지혜, 이 사랑의 원동력인 이 근본 에너지를 쓰기 위해 우리는 육을 건사하는 것인데 아직도 이 근본을 몰라요. 생각 차원, 인의 기운, 생각의 지식적으로만 살아가려 하다 보니 지금 이 업그레이드 시대의 그 끝판에 환란의 시대가 찾아 들어왔다. 자, 인기가 인육을 먹고 저승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은 운용의 주체로서 직접적으로 나의 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질 않아요. 내가 관장하고 나에게 주어진 내 자손, 그 자손을 밀어줌으로써 그 자손이 행의 현장 사회에서 나름의 이름을 날렸을 때 그때서나 그 공적이 운용의 주체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마음 차원의 에너지는 지금 내가 얻기, 그 육을 벗은 영혼신, 그러한 대신들은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업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준다. 이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육을 건사를 하게 했어요? 육관사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몸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치우쳐버려요. 가장 적당한 체구가 우리 아날로그 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골고루 분포되어 사랑의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게, 여자는 그 우리 민족, 뿌리 민족의 여자의 그 신체는 그 155에서 165, 물론 때로는 플러스 170까지도 되겠지만 요게 짱짱하게 에너지가 묻혀 있어 갖고 요 에너지 원으로서 사랑의 그 근본에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165에서 175까지 좀 넘을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나라의 민족은 아날로그 세대에 있어 180만 넘으면 꺼부정하고 되게 어울리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다부지게 들어가지 않아서 꺼부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성도 매 마찬가지예요. 키만큼은 볼 거 없다라고 그랬어요. 특히 우리 민족은. 하지만 서양 가족, 서양의 가지, 그 활동의 주체 민족은 되려 작으면 이상해. 그들은 그들의 그 사이즈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남자의 사이즈가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175에서 185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꽉 차야 되는데 지금의 그 기준에서 넘어간다. 그러면 이 지혜를 잊어먹고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먹어요. 좀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 아날로그 세대가 낭만을 하는 제1의 세대, 하늘에서 보내준 세대라고 그랬어요. 베이비부머 세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세대의 체형이 여자는 155에서 165, 남자는 165에서 175, 요 사이에 있고 이때가 가장 에너지원이 됐고 낭만이 넘쳐라고 낭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대만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도파에서 참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미륵의 시대가 다가온다. 정도령의 시대가 다가왔다. 정도령은 정시성을 가진 이가 아니고 정의 기운을, 바른 기운을 내리기 위한 세대가 대거 몰려온다. 그래서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인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와 필두로 내려온 이 아날로그 세대의 그 30%가 같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그게 정도령이다. 그리고 그게 또 미륵의 세대라 그렇게 가르친 그런 도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거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법을 논하고 이게 맞는 것이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 혼돈을 가져와요. 너한테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왼쪽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타고난 근기와 그릇이 틀리기 때문에 정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도 갖다 써갖고 통하고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곳에 있어요. 이게 정이고 정신양이라고 그래요. 정신양. 이게 그로 인해 갖고 이 삶의 에너지의 대안의 질량을 마련해야 하는 세대가 바로 1988년에서 2024년 36년 동안의 그 에너지의 그 대안을 마련을 해야 했었는데 지금 그 대안이 있는지 이 업그레이드 시대의 막판에 다시 이념 전쟁이나 벌리고 사상 검증이나 하러 들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니 해양 세력이 맞니 대륙 세력이 맞니 이렇게 그 세대에 가장 뛰어난 이들이 지금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서양 가지에 그 생각적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법도에 따라가려고 하니 뿌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은데 그것을 뿌리에서 정확히 받아 먹었다면 뿌리에서 살아가는 뿌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늘날 이러한 행태를 벌이질 않습니다. 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이러한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자식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그 장황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가. 천지는 인간을 낳았고요. 부모는 자식을 낳았어요. 천지가 인간을 낳았다는 건 음양합의 공의수 차원, 무라일체 차원의 인간을 낳았다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는 건 뭐예요? 이 육만 낳았다는 것이지. 육만. 그래서 육생 동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무라일체 차원이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간, 이 안에, 이 세포 안에는 너를 위한 마음 차원의 에너지, 지혜, 사랑의 에너지가 부과되어 있고, 과연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 갖고 이 사랑의 에너지, 이 사랑을 쓸 수 있는 그 교육의 그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가? 뒤돌아봐야 되는데 없습니다. 아직까지 육생살이 육생시대에 불과하니 이기적인 내 욕심으로 내 육을 건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출세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가리키는 곳이 없어요. 이 대안을 누가 만들어내야 되는가? 정도령이라 말하는 그 세대, 또 미륵 세대라고 말하는 그 세대. 뭐 미륵 하니까 또 말도 그럴싸하게 갖다 뭐 미래의 세대라고 말도 그럴싸하게 이게 참 잘 갖다 붙는데 결국은 우리 미래의 세대가 아날로그고 X세대야. 우리 후대 MZ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대안 무엇을 마련을 해놨어? 무엇을 마련을 해놨어? 내 욕심적으로 나밖에 모르니 오늘날 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 찾아든 이 환란, 이 교육의 잘못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교육이 진짜 잘못됐어요. 이 절대적 차원, 무국, 변하지 않는 것이죠. 상대적 차원, 태극,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이고
또 삼태국, 인간적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물질 앞에서 언제든지 인간성은 변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온 인연은 나기 나름이라고 나는 얘기를 했어요. 이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 일을 모르고 이 교육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교육이 나와야 돼요. 자업자득과 상대성의 원리. 자업자득이라는 이 기쁜 뜻을 안다면 이거는 바로 상대성이다. 나기 나름이다. 나의 공부는 누구를 통해 배우냐?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배운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기쁨과 환희는 누구를 통해 내가 받아나가는 것인가? 그것도 바로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누리거나 고통받거나 해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느냐에 따라 갖고 교사가 제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인성을 교육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의 이러한 교육 제도로 인해 갖고 학교에서 인성까지 바라는 그 부모가 있다면 공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그 학교에 제발 그 정신량이 무엇인지 그를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루어 주도록 밀어줘야지. 이들은 공교육 돈 이만큼 내고 출세를 위한 사교육의 돈은 이만큼 내니 그 인성이 어디 갔어요? 인성은 예절입니다. 정신량이랑은 틀려요. 예절은 틀에 갇혀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존중해야 된다. 부자니까 부자가 아닌 니들은 고개 숙이며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말을 대통령 말을 다 따라야 한다. 사장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원은 사장이 시키는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법은 없어요. 이거 잘못된 법이고 이 법의 틀에 따라가다는 나는 어려워지는 법이에요. 그게 틀에 짜여 있는 것이고 이 틀에 짜여 있다는 것은 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 그 자유를 찾기에 주어지는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의 실세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상대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나름에 따라 그대는 달라질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질 것이에요. M세대, 그리고 X세대, 아날로그 세대. 우리는 학교에서 체벌은 당연히 있는 걸로 알았어요. 잘못만 했으면 진짜 귀사되게 맞는 건 학생으로서의 그 인권 보호는 없어요. 교사가 자기의 성질이 낮고 화가 난다면, 우리 이거 영화에서 나오죠. 시계 풀러놓고 귀사되게 때리는데, 시계 풀러놓고 귀사되게만 때리면 그것도 다행인데, 어떤 선생은 자기가 신고 다니는 쓰레빠를 꺼내갖고 막 때려. 쓰레빠를 긋고 막 때리고, 그때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 빡빡머리 이름 물어갖고 피나게도 하고, 지 승리를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체벌을 몸에 배이고 습에 배였던 게 지금의 부모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사에 대한 안갚음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참으로 무섭고 위대하고 치해복권 누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이 안 된다. 우리는 그 조선시대부터 훈장님의, 스승님의, 그랬잖아요. 유교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소리에 상대성을 잊어먹고 살아왔어요.
물질과 빈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은 상대성에 의한 삶을 살아가요. 나아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그래, 아마 이것도 지금 이 시대의 정신량이 마련되어 나아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이 정신량의 교육이, 사랑의 교육이, 지혜의 교육이 뿌리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현상인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어? 누가 만들었겠냐고. 자, 이 대자연은 물질이 있어요. 천지 대자연은 이 모든 걸 조화를 이루어 놨어요. 이 삼라만상도 좋아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우주도 대자연도 좋아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조화를 깨부시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육생살이에 묶여 살아가는 그 인간이라는 얘기죠. 인간이 사회의 기운을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이 인육을 건사하기 위해 모든 사회 기운을 입으로 먹죠.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 시대란 이미 모든 물질은 안정화가 됐어요. 나을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살아가기에 편리할 대로 그 모든 이런 문명의 이기는 업그레이드 돼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의 그 편리성에 의해 업그레이드 시킬까? 아니면 유권사를 위해 돈 벌기 위해 오로지 육생량을 벌어들이기 위해 업그레이드 시킬까? 그거는 육생인 것이고 소통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너와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차원을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가, 전파는 가. 영과 영으로 통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모든 게. 핸드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영과 영이 통하는 거 아닌데, 근데 영과 영이 통했을 때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정신량이 이 지금 인기의 영에 담아져 있을까? 이 교육은 누가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시켜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의 학교에서 예절까지 바르지 마. 사회의 현상이 그 어려서부터 유치원 가는 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그 유치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그러니 어찌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교장도 그렇고 교감도 그래요. 그게 그들이 지금 다 꼰대가 됐다라는 얘기죠. 이 꼰대 문화가 자리하면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한 행위밖에 안 해요. 이 꼰대들이 없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 지금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꼰대를 안 하라고 베이비부머들이에요. 이들이 진정으로 상대성의 원리, 먼저 주고 후에 받고 나아가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행위가 달라진다는 이 근본적 차원의 공부,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면 이러한 역풍을 맞지 않습니다. 꼰대. 이거 진짜 심각한 꼰대 문화예요. 나도 꼰대이지. 나도 어디 가면 꼰대예요. 애들이 나 같은 양반 더 싫어해. 저 꼰대 왔다. 구시대 유물이라고 그래. 한복 입고 다니고 머리에 또 특이하게 댕기까지 하고 다니니까. 유교적 사대주의 사당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로 알고 있어. 그래. MZ세대가 최고로 싫어하는 게 지금 쫄쫄한 꼰대들이 그 젊은이들 지나가면 할 일 없이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냐나. 얼굴이나 온화하고. 진짜 이 시타르차처럼 기쁨이 흐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온화한 기운이 품어져 있었고 이렇게 쳐다보면 애들도 좋을 텐데.
쪼글쪼글하고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온 만큼의 삶의 흔적이 얼굴에 배어져 있는 얼굴로 쳐다보니 애들은 그런 얼굴들을 싫어하걸라.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라고 했어. 나도 자칫 잘못하면 저꼴 되기 쉽다라는 얘기. 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줬느냐. 우리가 MZ세대가 그 토대로 인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없으니까 그런 꼰대의 모습은 더더욱 싫은 거예요. 오직하면 젊은이들이 자기네 카페에서 나이 먹은 두 양반이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MZ세대 젊은이가 여기는 노인네들이 있을 자리를 아니니까 나가고 우리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라는 소리를 오직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 오직하면 예전처럼 유교적 사상에 있어 나이를 먹으면 무조건 노인을 공경한다는 사고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해주는 만큼의 MZ세대는 나한테 다가와요. 나를 낳는 부모, 지금은 실상에 그러잖아. 부모가 돈 있고 나름의 그 사회적 영향이 있다라면 찾아가. 하지만 부모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도 없다면 1년에 한 번 찾아가는 것도 마지못해 찾아가잖아. 이게 상대성이라는 거. 이거 인간 세계에 벌어지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래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이렇다라고 이 얘기에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너는 그러함 살았느냐는 얘기예요. 쥐도 살지 못하면 너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가르치느냐는 얘기죠. 상대성이라는 얘기예요. 인성은 틀에 짜인 예절이 아니고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에 있어요. 정신량이라는 건 쓰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져온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가 마음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적 사랑이다. 그러면 이 생각은 뭐예요? 쓰임을 다하기 이전에 유권사를 위해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고 내가 받아오고 주어지고 내 근기만큼 나한테 주어진 육생량을 거둬들이는 내 욕심의 차원이 내 생각인 것이죠. 생각적 차원으로 육생의 자리에 올랐다면 마음의 차원, 그 지혜의 사랑을 다하는, 그 쓰임을 다하는,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인간성이 육생량만 앞에 두면 변질이 될까요? 정신량이 없어서 그래요. 육생량을 딱 앞에 두고 육생량을 관리하는 지도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다면 서로 가지려고 동물처럼 묻어뜯기에 바빠요. 쓰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성은 변질이 되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근기만큼 얼만큼, 너는 너의 근기만큼 얼만큼이라는 분배의 법칙이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상중하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다해서 정신량으로 그 쓰임을 다하는 이들이 없어요. 아쉬워 찾아왔으면 찾아온 만큼 먼저 줄 때 그 수익이 나타나는 것이지, 먼저 주지도 않고 너 내 말 들어. 그 언제까지 일하면 먹을 거 줄게. 그런 식으로 일만 시키려 하다 보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창경간섭이나 해대는, 그리고 어린 시절 인성보다 성인 시절 출세를 우선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그 부모는 누구인가? 얼마나 잘 살았길래 상대성도 모르고 내 자식이 억울해? 선생도 남의 자식이야. 부족하니 선생하는 거고. 지금은 그들도 선생도 무슨 교육만 받았어요? 인성교육 받았을 것 같아요? 출세교육 받았어요.
교대 들어가갖고 어떻게 선생질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내 철밥통이니 이것은 내가 끼 안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교권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교권에 대한 억압은 더 들어가고, 또 이 지금의 어린이들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린이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들은 진화 발전을 해갖고 생각의 에너지가 무지무지 커버렸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걸 다 흡수를 해버렸죠. 사회 에너지를 인터넷을 통해 다 흡수해버렸는데, 아무리 선생님이 인성을 가리고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인터넷 때문에 끝나고, 인터넷에서는 순 뭐가 나와요? 돈 벌어야 출세하고, 출세해라, 공부해라, 뭐하라만 나오는 곳에 인성은 어디 갔어? 그리고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내 욕심에 가지고 악랄한 이들은 잘 사는데 착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왜 못 살아? 그게 지금 사회에 팽배이고 있어. 네가 왜 착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사랑인 줄 알았구나.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닌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사랑으로 알고 있고 그 행위가 다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기부문화. 잘 사는 이는 못 사는 이를 도와준다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잘 사는 이가 못 사는 이를 왜 도와줘야 돼? 그 도와줘야 하는 근본이 어디에 있어? 근본이 없으니까 뿌리 없는 원리만 가지고 뭐에 맡겨요, 인간을? 양심에 맡기잖아. 흥부와 놀부처럼 양심에 맡기잖아, 양심에. 안 도와주면.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옥 가나? 그 논리는 누가 만들어놨어? 상대성에 의한 거야. 도와주지 않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또 재와 벌의 양팔 저울에 추를 달아갖고 염라대왕을 통해 옥황상제를 통해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소리까지 해대는 이 현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상대성이 있는데, 못 쓰고 얻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은 있고, 더 나아가고 더 높은 다리에서 그러한 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찾아갔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 위해 자기 행위를 다해요. 이게 지금의 고인구, 고위험 지역에서 나타나는 행태예요. 무슨 행태? 귀농은 무주켜. 귀농을 왔어. 근데 귀농해서 살아가는데 여기 토백이들이 갑질이 무지 심해. 갑질이 심한 만큼의 탓에도 엄청 심해. 무엇 하나 여기에 살아가는 일을 우선이라 해갖고 면에서 찾아가면, 이 면에서 일어나는 하는 이들도 촌이면 촌일수록 팔이 안으로 구워. 귀농하는 이들이 무조건 머리 꿇고 들어가래. 그럼 귀농을 왜 시켰어? 교육은 뭘 시켰어? 누가 운용해 주체라는 거야. 그리고 군수 만나. 군수는 또 면으로 내려보내. 또 군수를 또 보좌하는 비서도 그래. 이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안 되면 자기는 아무런 책임 없다고 또 떠밀어. 심었고 빼없고 그 노년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런 귀농자들은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치고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해. 나중에 그들이 혼자 온 이들이 무슨 선택을 하겠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자살도 하겠지만 몽둥이 갖고 해서 팰라고 그러고 총 갖고 가서 쏴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걸라. 왜? 그들은 이미 편파적이 되어버렸어. 어떤 곳에서는 그러죠. 전후 사정을 띄워놓고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큰 소리치고 찾아가갖고 막 소리치는 이들만 뭐라고 그러지? 왜 그랬을까? 누가 그걸 마련했을까? 편파적이기 때문에 그러고, 너무나 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또 여기에 조그만 면에 군의원이 왜 필요해? 만백성. 그 군의원이 더더욱 그것을 부추겨. 텃세, 갑질을. 왜 이런 험악한 곳에 왜 이사 왔냐고 그런 말이나 하고, 그런 말 했다고 그 비서실장에 얘기를 했더니 비웃기나 하고. 이 체제가 지금 유대로 했기 때문에 절대 이 지역사회는 발전을 못해요. 심각한 것이죠. 무엇을 통해 무엇을 배워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져 있다라면 그 발전을 못해. 그래, 그렇게 갑질을 해대고 창경감사 해대는 그대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자식에게 무엇을 부여해 줄 거야? 그 행위를 해대는 그러한 부모는 자식을 기업 객지에 나갔다면 고스란히 당해, 각지에서. 그게 상대성이에요. 내가 여기 상대성의 원리를 자업자득이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있는 나하기 나름에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난다고. 나한테 이득이 있게끔. 그래, 외부의 인연을 이 도 내로, 군 내로, 면 내로 불러들였으면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리한 게 누구예요? 공무원이라고. 면사무소에 있는 이들. 거름이 돼줘야지. 니네 밥통 지킬래? 요새는 이 공무원만 전문으로 배출하는 학교가 있대. 참 한심해. 왜 공무원인가, 그들이. 치우쳤기 때문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의 공차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공무원이야.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뭐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공인이라도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만 들어가면 을에 글에 되어 있어. 그게 관례가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와. 그래서 내가 하도 지금도 그 서두에 얘기를 했죠. 꼰대문화, 꼰대문화. 상대성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나하기 나름이다. 다 봐라. 또 육생은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선천적인 삶도 육생을 살아와서 나를 위해 살아와서 너를 위해 살아갈 건덕지가 없어. 육신을 어떻게 건사시키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온 게 육생다리 선천시대에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육생살이 어린 시절.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너를 위해 살겠어? 또 너를 위해 사는 방법이나 알겠어? 육신이 또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성인으로 돼갖고 여물기나 했어. 생각적 차원에 그 모든 생각의 지식이 들어있나 있겠어. 생각의 지식이 알찰수록 에너지 차원의 마음을 부과시키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공부해 놓은 요 생각적 차원의 지식의 마음 차원의 에너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쓰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이것을 공부시켜야 하는데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내 손해인 것만 알고 있어요. 왜 부자는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너는 왜 망했는데 망했다는 자체가 표적받은다는 것이고 또 아무도 차지어오지 않는 궁벽한 곳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는 그 누구에게도 이로움을 주지 못해 그렇게 그곳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옥에 갇힌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감옥이라는 것이. 대자연이 감옥에 넣어버렸어, 오고 가는데. 찾아오는 인연이 있다면 나는 그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죠. 출소를 하는 것이죠. 찾아오는 인연이 없다면 나는 그 감옥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천부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시무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일시무시일이 뭘, 일종무종일. 일시가 끝나서 일종, 모든 분별적 유괴 차원은 끝나서 무종일 없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거야. 출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시무시일은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고, 일종무종일은 나의 업을 다 사했기 때문에 출소하는 거라고. 이 간단한 것도 모르지.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거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시절이 성인 시절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인 시절은 행위 현장 사회로 나가요. 문제는 어린 시절 동안에 지식적 교육은 학교에서 받는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성은 정신량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는 인성만 가르쳐도 되는 것이고, 또 성인 시절쯤에 배워야 되는 게 상대성,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면 상대성이고, 성인 시절이 되어 가르치면 이 상대성의 원리를 깨우치면 뭐가 돼요? 정신량이 되는 것이죠.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어린 시절. 왜 인간에게 주어졌겠어? 그 육생살이 선천시대가 왜 있겠어? 그 시절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어? 선지자는 왜 나오고 선생이라는 직업은 대자연이 왜 주어졌겠고, 부모는 자식을 왜 낳아야 하는 것이겠어?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도 잘못해.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있죠. 부모는 자식을 망쳐요. 자식을 망친 다음에 성인 시절에 들어가면 망친 자식은 고스란히 부모한테 해코지해요. 이게 상대성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뭐 옛날처럼 효도를 해다 무엇을 해라는 것은 이제는 안 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어린 시절에 그 척도에 따라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성인 시절에 척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자, 불확실성한 미래. MZ세대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자식에게만큼은 부모와 같은 삶을 살지 말거라라고 그 교사들에게 민원을 넣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중상층급의 에리트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은 귀한 자식이니까 중하층들의 그 학생들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또 민원을 넣어요. 환장하는 것이지. 응? 이게 선동, 날조, 모략, 정치에도 있지만 학교에도 있어. 왜? 공교육의 시스템이 정치로부터 교육으로 날아와. 이러한 상대성의 근본 원리를 안다면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꼰대 문화 때문에 눈치를 봐왔지만 이 MZ세대는 눈치 안 봐요. 이제 정확해. 나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 앞에서는 나름의 이해를 다 갖춰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로움을 줄 수도 없고 기분 나쁜 식으로 쳐다보는 이들에게는 그 행위를 다 해요. 어린이들, 지금의 어린이들은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알고 있어요. 기운으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인자한 모습으로
무엇인가 나의 인생, 나의 삶에 큰 보탬을 줄 것 같은 이들 앞에는 무지 공손해진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맹종 세력, 추종 세력, 그로 인해 흉기낭동이 있어요.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가 있어요? 분노와 공포가 일상화되어 믿음을 잊어버리는 MZ세대.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믿음만큼 심어주기 위해 그런 갑질을 해대는 것이죠. 지방으로 얘기하면 텃세 부린다.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가른. 우리는 이미 밥상머리 교육을 잊어먹은 지 언제예요. 밥상은 덮어놓으면 법상이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을 누가 시킬까? 소가족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요. 즉 공교육은 뭐의 현안이 돼 사건 사고 없을 때만이 교장 교관 그 꼰대들이 뜨는 거 아니야. 자기의 사명감부터 잊어먹은 게 꼰대들 아니야. 그러니 학생이 무엇을 배우겠어? 사명감을 잃어버린 교장 교관 누구를 위해? 앞에서는 위하는 척하지. 가정으로 돌아가 봐. 그게 어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MZ세대 누가 뒷받침을 해줘? 그 대안이 마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인프라조차 구축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 뒷받침 없는 현실. 꼰대들이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자산 자체는 있는데 돈 내라 돈 내라 어떤 인연이 기부천사 소리 소문도 없이 저금통을 놓고 갖다라고 떠들어대는 니들은 좀 해봤어? 왜 선동질만 하고 선동질 하는 니들은 왜 그러한 삶을 안 살아? 분명한 건 네가 잘못 살아서 어려워진 거고 상대성으로 표적이 받아 지금 그대는 어려움의 그 상태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되돌아봅시다. 학창시절 기억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아날로그, 베이비부모, X세대 두들겨 맞은 것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문화는 그거라. 그거의 양심은 오늘날의 교육에까지 내 자식은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은 벗어버려요. 이걸 하려면 상대성이 무엇인가 이 교육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기 나름. 보복심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선생들에 대한. 그때는 진짜 못돼 먹은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매스컴에서 봤는데 제발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사들도 있었다. 왜? 스승의 날만 되면 교사했을 때 저질렀던 그 기억이 스쳐버리고 자기로 인해 당했던 그러한 학생들, 그러한 제자들을 스치니까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본목이라는 것이죠. 그걸 반면교사 삼으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의 그 자식교육 어떻게 시키는가. 이게 또 내가 또 하려니까 또 얼른 또 가버렸네. 이 제목이 뭐였죠? 큰 소리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게 생방송이라서 자꾸 실수가 나옵니다. 뭐 실수하는 와중에 좀 실수가 없는 거니까 좀 너그럽게 좀 양해 좀 구해 주시고.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이제 끝날 무렵에 입으로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보면 되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 인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아요. 이 자식의 세계는 누구예요? 부모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 자식은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부모 하기 나름이에요.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 지혜를 가리키는 그 시스템이 지혜의 자체, 마음의 자체가 무엇인지 지금은 몰라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내 안에는 너를 위한 생각과 나를 위한 생각과 너를 위한 마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마저도 부정해로 들고 있잖아. 마음은 아직까지 나로 알고 있어갖고 마음을 비한다고 마음 안녕에서 명사망사 마음 비우기를 하고 있잖아. 내 마음의 마음은 그대들이 내 욕심대로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야. 왜 마음 타령해? 마음 타령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정과 사, 생각은 사를 일으키고 마음은 정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균형을 잡아나가는 거, 균형잡이 에너지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 쓰는 법을 이제는 배워야 할 때가 업그레이드 시대이고 인생살이 후천 시대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뒤에 무슨 하나가 나와 있네요. 저거 뭐야, 사랑, 저거는 없애버렸으면 좋겠네. 글씨를 보면, 자식 교육은 부모, 본인 공부가 먼저이고, 그 공부가 되었다면, 부모를 보는 자식은 자정적으로 바로 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에 생각의 파도가 밀려와 하루에도 골 수십 번씩 모래성을 쌓았다 무너뜨리는 현실이야. 그게 마음이 그런 건 줄 알아. 내 생각이 그래. 내 못돼 먹은 생각. 육생양 앞에서 변질되는 나의 인간성. 육생양 앞에서 변질될 수 없고, 또 모든 육생양은 지나온 과거, 일어났던 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생각했던 일.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생각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생각하고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취한다고 결론을 내고, 또 결론을 내면 그 틀에 갇혀버렸으니 그 틀 안에서 내가 어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생각의 파도, 거기에 나는 묻혀서 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심의 깊은 바닷속과 같아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생각은 바다 위 수평이라고 그러죠. 바람 불면 파도가 일령이고 하는 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그 겉표면이라면 마음은 그 깊숙이 자리에 앉았다. 겉보고 찾아간다. 내 생각 차원으로 겉을 치장을 내놨어요. 근데 속보고 후회한다는 것은 마음 차원의 에너지, 너를 위한 에너지, 지혜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그게 없기 때문에 겉보고 찾아가서 속보고 후회한다. 속보고 후회하지 않으면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또 이 지혜 차원이 무엇인지 이 정신량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량은 쓰이는 데 있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걷어들이는 데 있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며, 자, 오늘 2023년 9월 12일 8시 라이브 법문을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